당신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20층. 창밖으로는 퇴근 시간에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 70세. 그는 40년을 한 길만 걸어온 이 회사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왠지 공허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박수였죠. 인사팀장이 준비한 감사패를 건넸습니다. 이철수 부장님, 4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40년. 그 세월이 이 얇은 아크릴 판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40년이 이 정도 무게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철수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1983년에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전화를 받으며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어서 몇 명이 더 핸드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2만 줄이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부장님. 요즘 애들은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봤자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5분도 채 안 되어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인사팀 직원 2명뿐이었습니다. 부장님, 퇴직금은 다음 주 화요일에 입금됩니다.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메일. 네, 고맙습니다. 철수 씨는 40년 동안 써온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먼지 쌓인 명함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이미 퇴사했거나 이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20년 전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저 애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철수 씨는 작은 박스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40년의 흔적이 고작 A4 박스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드디어 저 꼰대 같네. 맨날 꼰대질하면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쉿, 아직 있어. 철수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회사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2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사원증을 목에 걸었던 자리가 공허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목에 걸었던 그 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응. 잘 끝났어. 퇴직금은? 다음 주 화요일에 들어온대.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얼마나 처졌는지.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회식이라며 들어오지 않았고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습니다. 밤 11시 철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예금 잔액 2,347만 원. 40년을 일했지만 두 아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아파트 대출 갚고 나니 남은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이걸로 뭐라도 해봐야 하는데. 철수 씨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70세 할 수 있는 일을 쳐봤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아파트 경비, 주차관리, 청소 용역, 시설관리. 모두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런 일 안 해. 노인들이나 하라는 거지. 그때 큰아들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퇴직금 들어오면 연락 좀. 집 계약금이 좀 부족해서. 철수 씨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안부 인사도 없이 위로의 말도 없이 오직 돈 얘기만. 답장을 보내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0세 노인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흰머리, 처진 눈꺼풀. 나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퇴직금 2억으로 뭐라도 해보자던 그때 철수 씨는 몰랐습니다. 이게 지옥의 시작인 줄. 치킨집 6개월 그리고 빚 5천만 원. 3월의 어느 화창한 날 철수 씨는 프랜차이즈 치킨 본사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님, 아니 사장님. 이 상권은 정말 좋습니다. 주변에 학교 3개, 오피스텔 5개 단지. 배달 주문만으로도 월 1천만 원은 가뿐합니다. 30대 가맹점 개발팀장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총 1억 5천입니다. 권리금 5천, 인테리어 7천, 나머지는 가맹비랑 초도 물품비죠. 근데 사장님, 요즘 시니어 창업이 대세입니다. 경험도 있으시고 성실하시잖아요. 철수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당신 치킨 한번 튀겨본 적 있어요? 40년 동안 사무실에서만 일했잖아요. 배우면 돼. 나도 할 수 있어. 퇴직금 2억 중에 1억 5천을 한 번에 6개월만 버티면 본전 뽑는데. 본사에서 그랬어. 6월 1일 드디어 가게 오픈. 첫날은 신기했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배달 주문도 제법 됐습니다. 하지만 첫 달 매출 정산을 하는 순간 철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출 850만 원, 원가 320만 원, 인건비 280만 원, 아르바이트생 2명, 임대료 180만 원, 전기세, 가스비, 기타 95만 원, 순이익 마이너스 25만 원. 이게 적자네?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이번 달 적자가 났는데요. 아, 사장님. 첫 달은 다 그렇습니다. 홍보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23개월 지나면 자리 잡힙니다. 하지만 2개월째, 3개월째도 적자였습니다. 문제는 배달앱 수수료였습니다. 주문의 90%가 배달앱을 통해 들어왔는데 수수료가 무려 1215%였습니다. 게다가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반경 500m 안에 치킨집이 7개. 모두가 할인 이벤트를 했습니다. 10일 행사 안 하시면 주문이 안 들어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말했습니다. 결국 철수 씨도 10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팔면 한 마리는 공짜로 주는 것. 그렇게 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몸이었습니다. 70세의 몸으로 하루 12시간 뜨거운 기름 앞에 서 있는 것은 고문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재료를 준비하고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어느 날 밤 마지막 주문을 처리하고 가게 문을 닫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마침 가게에 들른 딸이 철수 씨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얼굴이 왜 이래요? 병원 가봐야 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시더니 이제 또 이런 고생을 하세요. 돈을 벌어야지. 퇴직금도 다 쓰고 대출도 있고. 그렇습니다. 5개월 만에 이미 5천만 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빠 가게 정리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째 되는 날 철수 씨는 가게를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 했지만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3천만 원의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정산을 해보니 참담했습니다. 투자금 1억 5천만 원, 추가 대출 5천만 원, 회수금액 3천만 원, 손실 1억 7천만 원, 퇴직금 2억 중 1억 7천이 6개월 만에 증발했습니다. 9월의 어느 저녁 철수 씨는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사업을 정리했다. 네? 치킨집 접었어. 건강도 안 좋고 적자도 너무 심하고. 큰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집 계약금은요? 아빠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하다. 지금은 여유가 없구나. 에휴.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이 들어서 사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퇴직금 아껴서 편하게 사시라고.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지 않겠니? 이제 우리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아버지 뒷바라지할 여력 없어요. 전화를 끊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철수 씨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자식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려고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둘이 건강하면 돼요.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철수 씨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70세가 할 수 있는 일. 검색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시설 관리. 월급은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이걸로 빚을 어떻게 갚지? 새벽 5시 철수 씨는 아파트 단지 경비실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줄기 빛. 아파트 경비실, 그곳에서 만난 한 줄기 빛. 10월 15일 철수 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1200세대 규모의 큰 단지였습니다. 경비실은 지하주차장 입구 옆 습기 차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철수 씨 맞죠? 나는 경비주임 김영호라고 해요. 70살? 나보다 2살 많네. 편하게 지내요. 김주임은 인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무는 2교대예요. 낮 8시간, 밤 8시간. 이철수 씨는 야간 담당.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이요? 젊은 사람들이 야간 안 하려고 하거든.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야간해요. 월급은 180만 원. 4대 보험 다 됩니다. 180만 원. 40년 직장생활 끝에 받는 월급이 180만 원. 철수 씨는 씁쓸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야간 근무. 밤 10시 경비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작은 모니터에는 CCTV 화면 16개가 떴습니다. 지하주차장, 놀이터, 현관, 엘리베이터.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1시간에 한 번씩 순찰 돌고, 택배 오면 정리하고. 김주임이 설명했습니다. 첫날은 신기했습니다. 두 번째 날부터는 지루했습니다. 세 번째 날부터는 고독했습니다. 새벽 2시 가장 조용한 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CCTV 화면에는 아무도 없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수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들과의 통화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은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들 바쁘겠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평소에는 뉴스나 트로트 정도만 봤는데 심심해서 이것저것 눌러봤습니다. 추천 영상에 이상한 제목이 떴습니다. 70세 할머니 유튜버 월수입 1000만 원의 비밀. 1000만 원?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배경은 시골 주방.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 거야. 말투가 편안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손주한테 이야기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들으면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 나요. 이 레시피 따라했는데 남편이 3그릇 먹었어요. 구독자 50만 축하드려요 할머니. 구독자 50만? 철수 씨는 할머니의 채널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적게는 10만, 많게는 500만까지. 이게 돈이 되는 건가? 다음 추천 영상을 봤습니다. 60대 아저씨의 낚시 일기 마이너스 구독자 30만. 그 다음은 75세 할아버지의 목공예 마이너스 구독자 80만. 모두 시니어들이 운영하는 채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수십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새벽 4시 철수 씨는 검색창에 유튜브 시작 방법을 쳤습니다. 수백 개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철수 씨는 하나하나 봤습니다. 채널 만들기, 영상 촬영, 편집, 업로드.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철수 씨는 노트북을 경비실에 가져왔습니다. 순찰 시간 사이사이 유튜브 강의를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영상 주제가 중요하다. 시청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 한다.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지? 40년 직장생활. 치킨집 실패. 그리고 지금의 경비일. 실패 경험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철수 씨는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채널 이름 70세 철수의 인생 2막. 컨셉 인생 선배의 진솔한 조언과 실패담.
첫 영상 제목 퇴직금 2억 6개월 만에 날린 70세의 고백. 일주일 후 철수 씨는 핸드폰으로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선반에 세워두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이철수라고 합니다. 40년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했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철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 치킨집 실패, 빈 5천만 원, 자식들의 냉대. 모두 담담하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15분짜리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편집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유튜브 강의에서 배운 대로 무료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밤새 편집을 하고 새벽 5시에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겠지? 출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철수 씨는 노트북을 정리하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7회. 7회? 누가 봤을까? 철수 씨는 영상을 다시 재생해 봤습니다. 조회수가 8회로 올랐습니다. 아, 내가 본 것도 카운트 되는구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70세가 말하는 노후 준비,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조회수 12회. 세 번째 영상. 치킨집 창업,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조회수 23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상은 30개가 됐습니다. 구독자 47명. 조회수는 여전히 100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김주임이 물었습니다. 이철수 씨, 요즘 밤마다 뭐 하는 거요? 노트북 들고 핸드폰으로 뭔가 찍고. 아, 그게 유튜브를 좀 해보려고요. 유튜브? 우리 나이에? 네, 한번 해보는 거죠. 구독자 몇 명이나 돼요? 47명이요. 47명? 그거 가족 친구들 합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하. 김주임은 농담처럼 웃었지만 철수 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두 달째. 영상 62개. 구독자 89명.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밤에 일하고 낮에 자야 하는데 영상 만든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건강 나빠져요. 조금만 더 해볼게. 언제까지요? 두 달 동안 구독자 100명도 안 됐잖아요. 철수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세 달째 되는 날. 철수 씨는 10번째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진짜 진심을 담아보자. 제목 경비 아저씨가 새벽 2시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새벽 2시 경비실에 혼자 앉아있는 70세 노인의 솔직한 심정.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기분. 사회에서 쓸모없어진 느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편집 없이 한 컷으로 15분 동안 카메라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철수 씨는 순찰을 나갔습니다. 새벽 4시 순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철수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회수 5247회. 댓글 1247개.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듣고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울었어요. 저도 60대인데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진짜 이야기가 더 필요해요. 구독자는 실시간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89명에서 523명, 1247명, 3582명. 철수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새벽 5시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경비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첫 햇살이 아파트 옥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이 끝나고 사업 실패로 바닥을 쳤지만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유튜브 하신다고요? 10번째 영상에서 갑자기 터진 조회수 50만.
그날 밤 큰아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아들의 전화. 10년 만에 먼저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유튜브 영상 봤어요. 철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70세 아버지가 경비실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눈물 흘리는 모습을 자식이 봤다는 게, 그게 괜찮으세요? 영상 보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철수 씨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응, 괜찮다. 아빠는 괜찮아.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매정하게 굴었죠? 아니야. 너도 내 삶이 있는데. 아빠가 이해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엄마 뵙고 아버지 영상도 어떻게 찍는지 보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철수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구독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5,000명, 1만 명, 2만 명. 하루 만에 구독자 3만 명이 생겼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영상 언제 올라와요? 매일 보러 올게요. 힘내세요.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야겠어요. 할아버지 영상 보니까. 철수 씨는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다음 영상은 내일 올릴게요. 좋은 아들, 딸 되세요. 새벽 근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댓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진솔한 이야기, 현실적인 조언, 위로받는 느낌. 철수 씨는 메모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제목 70세가 후회하는 인생의 선택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치킨집 창업의 실패, 자식 교육에만 올인했던 것,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했습니다. 조회수는 첫 시간에 1만을 넘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 경비 일 창피한가요? 70세가 말하는 노동의 존엄. 조회수 15만. 네 번째 영상 자식에게 버림받는 노인들, 우리의 이야기. 조회수 28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상 132개 매일 한 개씩 업로드. 구독자 8만 명. 총 조회수 520만. 철수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광고 수익 내역이 떴습니다. 첫 달 수익 87만 원. 87만 원? 경비 월급 180만 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응. 광고 수익이래. 조회수가 많으니까. 그럼 계속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영상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경비 근무. 집에 와서 2시간 자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영상 촬영과 편집. 하루 수면 시간은 34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서 졸다가 김주임에게 들켰습니다. 이철수 씨 근무 중에 조는 거 아니야. 주민한테 컴플레인 들어오면 큰일 나요. 죄송합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유튜브 때문이지? 구독자 많이 늘었다며? 소문 다 들었어. 김주임의 목소리에는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한 달에 100만 원 벌까 말까 하는 거 아니야? 경비 일 때려치우고 유튜브로만 먹고 살 수 있어? 아니요. 경비 일도 계속 할 겁니다. 그게 낫지. 유튜브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철수 씨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은색 재생 버튼이 배송됐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기념 트로피였습니다. 철수 씨는 그 트로피를 경비실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철수 씨? 주민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구독자 10만 명 넘으면 주는 거래요. 유튜브요? 어떤 내용인데요? 노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저도 한번 볼게요. 채널 이름이 뭐예요? 70세 철수의 인생 2막입니다. 그날 이후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철수 씨의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어제 영상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한테도 보여드렸어요. 인사하는 주민들이 늘었습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냥 경비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유튜버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두 번째 달 수익 243만 원. 경비 월급을 넘어섰습니다.
철수 씨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비 일을 그만두고 유튜브에 전념할 것인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제 경비 일 그만두는 게 어때요? 유튜브 수익이 더 많잖아요. 하지만 불안해. 계속 이렇게 벌 수 있을지. 3개월째인데 계속 늘고 있잖아요. 당신을 믿어요. 큰아들도 찬성했습니다. 아버지, 이참에 유튜브에 집중하세요. 경비 일하면서 영상 만드느라 건강 나빠지면 어떡해요. 하지만 철수 씨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직장생활, 치킨집 실패를 겪은 후 안정적인 월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이철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철수 씨, 유튜브 하시는 거 알아요. 구독자도 많고 잘 되시는 것 같던데.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근무 중에 영상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몇몇 주민들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아, 저는 순찰 시간 외에만. 그래도 안 됩니다. 근무 시간은 근무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소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무지에서의 개인 사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도 사업에 해당하거든요. 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경비 일을 계속 하시려면 유튜브를 그만두시고 유튜브를 하시려면 경비 일을 그만두세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선택하래. 경비 일 아니면 유튜브. 그럼 당연히 유튜브죠. 수익도 더 많고 건강도 그게 나아요. 하지만 여보, 당신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증명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제목 70세 안정을 버리고 꿈을 선택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비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영상에서 철수 씨는 지난 3개월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말했습니다. 70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용기가 납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응원합니다. 70세에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저도 60대인데 힘이 나네요.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구독자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10첫 번째 영상이 터지고 나서 철수 씨는 매일 영상을 올렸지만 여전히 조회수 편차가 심했습니다. 어떤 영상은 10만, 어떤 영상은 1만도 안 나왔습니다. 왜 어떤 영상은 잘 되고 어떤 영상은 안 되는 걸까? 철수 씨는 유튜브 분석 데이터를 파헤쳤습니다. 시청 지속 시간, 클릭률, 노출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썸네일도. 철수 씨는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유튜브 관련 책을 빌렸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알고리즘? SEO?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용어는 검색했습니다. 이해 안 되면 10번이고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상 퀄리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더 명확해졌고 썸네일은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편집도 매끄러워졌습니다. 자막을 넣고 배경음악을 깔고 효과음도 추가했습니다. 조회수가 안정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조회수가 2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 되는 날, 구독자 35만 명, 월 수익 687만 원. 철수 씨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2,347만 원이었던 잔고가 이제는 6,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치킨집 빚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빚쟁이 아니에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구독자 35만 명이라니.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제가 아버지 유튜브 매니저 같은 걸 해드리면 어떨까요? 저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채널 키우는 걸 도와드리고 싶어요. 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너 회사 그만둔다고? 네. 아버지 보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 20년 넘게 회사 다녔는데
결국 아버지처럼 정년되면 버려지는 거잖아요. 차라리 지금부터 새로운 길을 찾고 싶어요. 철수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아, 고맙지만 회사는 다녀라. 안정적인 게 최고야. 아버지도 70세에 새로운 도전하셨잖아요. 저는 아직 50인데 못할 거 없죠. 그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딸도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아빠 진짜 대단하세요. 주변에서 다들 아빠 영상 본대요.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기적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갑자기 터진 조회수 50만, 그날 밤 나는 울었습니다. 5개월째 철수 씨의 채널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35만, 월 평균 수익 600만 원대. 하지만 철수 씨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는 없을까? 어느 날 철수 씨는 댓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아버지가 요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세요. 65세에 퇴직하셨는데 집에만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할아버지 영상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셔서. 혹시 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한 쉬운 영상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철수 씨는 그 댓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맞아, 나는 그래도 유튜브를 찾아볼 줄 알았지. 하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은 어떡하지? 다음 영상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제목 70세 경비 아저씨의 진짜 인생 조언 마이너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찍기로 했습니다. 배경을 경비실이 아닌 야외로 옮겼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 새벽 5시 해가 뜨기 직전에 고요한 시간. 카메라를 세팅하고 철수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진심을 담아야 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70세 철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배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첫 햇살이 수면을 비췄습니다. 저는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직장생활 끝나고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 되고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았죠.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세의 아파트 경비로 일하면서 새벽 2시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70세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철수 씨는 지난 5개월을 회상했습니다. 첫 영상 조회수 7회의 절망감. 100개 영상을 올렸지만 구독자 89명의 좌절감. 그러다 터진 10첫 번째 영상. 하루 만에 구독자 3만 명. 저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철수 씨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여러분, 특히 저처럼 나이 들어 힘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첫 입사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 30세 청년도 나고 지금 70세 노인도 나입니다. 달라진 건 나이뿐이에요.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사진을 카메라에 가까이 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철수 씨는 일어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이야기할 겁니다. 제 실패담도 성공담도, 그리고 매일 배우는 것들도.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상은 15분이었습니다. 편집 없이 한 컷으로 진심만 담았습니다. 업로드하고 나서 철수 씨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감상적이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 첫 1시간 조회수 3247회.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이 시간 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 15,892회.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상 보고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꼭 보여드려야겠어요. 이 영상은 저장해서 힘들 때마다 볼게요. 4시간 후 52,441회.
6시간 후 12만 8,337회, 12시간 후 38만 7,224회.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탔습니다. 추천 영상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후 124만 7,883회.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철수 씨의 채널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구독자는 하루에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35만에서 45만으로.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제 아버지가 이 영상 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산책 나가셨대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68세입니다. 작년에 아내를 잃고 살 의미를 못 찾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영상 보고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30대인데도 감동받았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네요. 철수 씨는 댓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구나. 그날 밤 철수 씨는 혼자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영상을 찍었던 바로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70세 철수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MBC 휴먼 다큐팀 PD입니다. 혹시 프로그램 출연 가능하실까요? 철수 씨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를요? 네. 요즘 화제가 되시잖아요. 70세 유튜버. 시청자분들이 꼭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TV에 나온다고요? 네, 3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철수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 회사에서 쫓겨나듯 퇴직했을 때,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6개월 후엔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날 거야. 다음 날 구독자가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금색 재생 버튼이 배송 예정이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철수 씨는 영상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제목 구독자 50만, 70세 할아버지가 울었던 이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6개월 전 조회수 7회로 시작했던 채널이 이제 구독자 50만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금색 재생 버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으니까요. 댓글이 또 폭발했습니다. 100만도 금방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제 인생 멘토세요. 그날 밤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 샴페인을 들고. 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 제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아버지 채널 매니저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진심이었어요. 오늘 사표 냈어요.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너 회사 20년 다녔는데. 아버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회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버지 보면서 배웠어요. 큰아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분석해 봤어요. 아버지 채널 지금도 좋지만 더 키울 수 있어요. 제가 마케팅 전략 짜드릴게요. 철수 씨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반짝였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지. 같이 해봐요. 아버지랑 저랑 그리고 엄마까지. 가족이 함께하는 채널로 만들어봐요.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큰아들은 마케팅 전략을, 딸은 영상 편집을, 아내는 요리 콘텐츠를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철수 씨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등을 돌렸던 가족들이 이제는 함께하겠다고 합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철수 씨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구독자가 하루에 1만 명씩 늘던 그때 철수 씨는 몰랐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애들아, 이제 아빠는 괜찮다. 6개월째 철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8시 더 이상 경비복을 입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홈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앞에 섭니다. 큰아들 민수가 카메라를 잡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응, 시작하자. 민수는 회사를 그만둔 후 전문 유튜브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카메라 구도 조명, 사운드까지 모두 전문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70세가 말하는 건강관리법 촬영할게요.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요청하신 주제예요. 민수는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물을 매일 분석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파악하고 콘텐츠 캘린더를 짜고 업로드 시간까지 최적화했습니다. 덕분에 채널은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구독자 72만 명, 월 평균 조회수 1200만, 월 수익 1243만원, 처음으로 월 수익 1000만원을 넘긴 달이었습니다. 광고 수익 입금 알림이 왔을 때 철수 씨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통장 잔고 9847만원.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응. 이번 달 광고비가 1200만원 넘게 들어왔어. 아내는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어머, 어머.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월급 받아서 살았는데 한 달에 1200만원이라니. 철수 씨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 직장생활 마지막 해 연봉이 7200만원이었습니다. 월 600만원 수준. 이제는 그 2배를 벌고 있습니다. 그것도 70세에. 애들한테 용돈 좀 줘야겠어. 철수 씨는 큰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회사 그만두고 나 도와주느라 고생 많지? 아니에요, 아버지. 재밌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보람 있어요. 그래도 월급은 줘야지. 철수 씨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300만원씩 받아라. 앞으로 매달 줄게. 아버지, 이건. 받아. 내가 해준 일값어치가 이것보다 훨씬 많아. 딸에게도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진아, 너도 주말마다 와서 영상 편집 도와주잖아. 200만원 받아. 아빠, 저는 그냥 재미로 도와드린 건데. 아니야. 일한 만큼 받는 게 맞아. 자식들에게 돈을 주는 기분. 6개월 전, 이제 우리한테 의지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안이 몇 개 들어왔어요. 무슨 제안? 첫 번째는 책 출판. 출판사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대요. 인쇄는 정가의 10%. 책? 내가? 네. 70세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연. 한국 시니어 협회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강연료는 200만원. 200만원? 한 번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MCN 제휴 제안이요.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요. 유튜버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계약하면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협찬도 더 많이 들어와요. 대신 수익을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보통 37이나 46으로 나눠요. 근데 아버지는 인지도가 높으셔서 55조건으로 제안이 왔어요. 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민수야, 너 생각은 어때? 저는 아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채널은 아버지의 진정성이 핵심이거든요. MCN 들어가면 상업화될 수 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단 우리끼리 하자. 하지만 책과 강연은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첫 강연이 있었습니다. 서울 코엑스 시니어 라이프 박람회. 청중 1000명. 무대에 서는 순간 철수 씨는 떨렸습니다. 유튜브는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말하는 것이지만 강연은 실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유튜버 이철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000명의 시니어들이 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 직장생활, 퇴직, 치킨집 실패, 경비 일, 그리고 유튜브. 청중들은 조용히 듣다가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게 기적 같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조는 늙은이였으니까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나이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줄이 100m는 되어 보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사인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남편이 우울증이었는데 할아버지 영상 보고 많이 나아졌어요. 저는 75세인데 할아버지보다 젊다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작년에 죽으려고 했어요. 남편 죽고 자식들 다 미국 가고 혼자 남았거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우연히 선생님 영상을 봤어요. 70세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영상을요. 그 영상 보고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도 한 번 더 살아볼까. 할머니는 철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살렸어요. 고맙습니다. 철수 씨는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강연장을 나오면서 철수 씨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알겠다. 뭐려 아버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돈 때문이 아니야. 저런 분들 때문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강연료 200만 원 들어왔어요. 어디 쓰실 거예요? 철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단체에 기부하자. 아까 그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전액이요? 응. 난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 그날 밤 철수 씨는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제목 70세 유튜버의 첫 강연 그리고 깨달은 것. 영상에서 철수 씨는 오늘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그 할머니 이야기를. 여러분,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진짜 이유를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댓글이 또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구독자가 80만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수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한 구독자가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 아버지를 찾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철수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구독자 중 한 명이 보낸 메시지. 그 메시지가 철수 씨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꾸게 될 줄은. 저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이메일의 발신자는 김하은이라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수 선생님. 저는 선생님 채널을 3개월 전부터 구독해온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의 영상을 제가 보려고 구독한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67세이십니다. 2년 전 퇴직하셨는데 그 후로 집에만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고 약을 드셔도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셨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선생님의 70세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으셨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매일 아버지 방에 가서 선생님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오늘 그 할아버지 영상 안 올라왔어? 그날부터 아버지는 스스로 선생님 채널을 찾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뭔가 해볼까봐. 선생님, 아버지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셨어요. 동네 복지관에 등록하시고 탁구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제는 친구분들이랑 등산도 가셨대요. 선생님, 저는 오늘 이 이메일을 쓰면서 울고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선생님이 제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아니, 제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김하은 올림. 철수 씨는 이메일을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감동받았어. 철수 씨는 김하은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하은 씨, 이메일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하은 씨 아버지께 안부 전해주세요. 67세는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활발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하은 씨 아버지와 제가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같은 시니어로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철수 올림. 일주일 후 철수 씨는 김하은의 아버지 김상철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 한 카페. 김상철 씨는 철수 씨를 보자마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죠.
두 사람은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선생님, 퇴직하시고 어떠셨어요? 김상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죽고 싶었습니다. 35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퇴직하니까 아무도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전화도 안 오고 약속도 없고.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맞아요. 그래서 용기가 났어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김상철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폭지관에서 탁구 치는 모습, 등산 가서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 이제는 매일이 바빠요. 탁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폭지관에서 컴퓨터도 배우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김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이 전국에 수십만 명은 될 겁니다. 부디 계속 영상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단순히 유튜브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구나. 그날 밤 철수 씨는 특별한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제목 시니어 여러분, 함께 이야기 나눠요. 70세 철수의 라이브 방송.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한 겁니다.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라이브는 위험해요. 실수하면 바로 드러나거든요. 괜찮아. 나는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 댓글로만은 부족해. 라이브 방송 예고를 올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만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라이브 방송 시작. 접속자가 실시간으로 늘었습니다. 1000명, 5000명, 1만 5000명, 3만 2000명. 동시 접속자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70세 철수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떨리네요.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실시간으로 들으니 감동이에요. 드디어 라이브. 할아버지 사랑해요.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퇴직 후 우울증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자식들과의 관계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철수 씨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행복하세요? 철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70년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채팅창이 하트 이모티콘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났습니다. 최고 동시 접속자 47,823명. 총 시청시간 94,247시간.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박이에요. 이 정도 라이브 성적이면 탑급 유튜버 수준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 이제 정말 큰 채널이 됐어요. 곧 100만 구독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100만. 철수 씨는 꿈도 꾸지 못했던 숫자였습니다. 그날 밤 또 하나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 제목 공익광고 출연 제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철수 선생님께 저희는 노인 우울증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제작 중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시니어분들께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익광고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출연료는 없지만 더 많은 분들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철수 씨는 주저없이 답장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때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유튜브가 이제는 사명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70세 이철수가 이 세상에 남은 이유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70세 유튜버 20대 기획사와 계약하다. 8개월째 철수 씨의 채널은 90만 구독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중요한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미팅 하나 잡혔어요. 무슨 미팅? 크리에이터 에이전시예요. 요즘 떠오르는 곳인데 시니어 크리에이터 전문팀을 새로 만들었대요. 아버지를 첫 번째 소속 크리에이터로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철수 씨는 기억했습니다. 몇 달 전 MCN 제안을 거절했던 것을. 전에도 비슷한 제안 거절했잖아. 네, 근데 이번은 좀 달라요. 계약 조건이 파격적이에요. 수익 배분 7대 3. 아버지가 7이에요. 7대 3? 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통제권은 100% 아버지한테 있어요. 그들은 그냥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협찬 계약, 세금 처리, 법률 자문 이런 것들. 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만나나 보자. 다음 주 화요일 강남의 한 오피스텔. 브릿지 크리에이터스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맞았습니다. 이철수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브릿지 크리에이터스 대표 박지영입니다. 아, 대표님이. 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젊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29살이에요. 어려 보이죠? 박지영은 웃으며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이미 3명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20대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유튜브로 성장한 세대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가치를 잘 압니다. 박지영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죠. 화면에 통계 자료가 떴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를 위한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해요. 대부분의 미디어는 젊은 층만 타겟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선생님의 채널은 그 공백을 채우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진정성 있게요. 박지영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선생님께 제안하는 건 단순한 MCN 계약이 아니에요. 함께 시니어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생태계요? 네. 선생님이 롤모델이 되어주시면 저희는 다른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거죠. 철수 씨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먼저 선생님 채널은 지금처럼 운영하시되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해드려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박지영의 팀원 중 한 명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시니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만들려고 해요. 선생님이 강사가 되셔서 유튜브 하고 싶은 시니어분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제가 강사를요? 네. 선생님처럼 성공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가장 설득력 있잖아요. 철수 씨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박지영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수익 배분은 7대 3, 선생님이 7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통제권은 100% 선생님.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중간에 문제 있으면 6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드리는 것 협찬 계약 대행, 세금 처리, 법률 자문, 스튜디오 제공, 장비 지원, 그리고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지원. 조건은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시는 거죠? 박지영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익이 있어요. 시니어 시장은 블루오션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면 저희가 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박지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제 할아버지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퇴직 후 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죠. 선생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런 영상을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봤더라면 하고요. 박지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제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요. 철수 씨는 박지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 생각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혼자 하기엔 이제 규모가 커졌어요. 철수 씨는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박지영 팀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40년 전 첫 입사 때 계약서를 썼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회사에 고용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파트너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주뻘 되는 젊은이들과. 계약 후 일주일 만에 브릿지 크리에이터스는 철수 씨를 위한 전문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한 층을 전부 스튜디오로 개조했습니다. 촬영실, 편집실, 회의실까지. 철수 씨는 처음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네, 선생님께서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날부터 철수 씨의 영상 퀄리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전문 조명, 전문 카메라, 전문 음향 시스템, 그리고 박지영 팀이 섭외한 전문 편집자까지. 하지만 철수 씨는 한 가지를 고집했습니다. 영상의 메시지와 방향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만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첫 번째 협찬 계약도 들어왔습니다. 국내 유명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광고 모델 제안이 온 것입니다. 선생님, 계약금이 5천만 원이에요. 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5천만 원? 광고 한 번에? 네, 그리고 영상 조회수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있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신중했습니다. 그 제품 정말 좋은 건가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식약처 인증도 받았고 부작용 사례도 없어요. 제가 직접 써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철수 씨는 한 달 동안 그 제품을 먹어봤습니다. 효과를 직접 확인한 후에야 광고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여러분을 속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좋았던 것만 추천합니다. 정직한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높였습니다. 광고 영상 조회수 340만. 댓글 할아버지가 추천하시면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9개월째 구독자 100만 돌파. 알림이 왔을 때 철수 씨는 스튜디오에서 촬영 중이었습니다. 민수가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100만이에요. 구독자 100만. 촬영을 멈추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박지영 팀도 달려와 축하해줬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철수 씨는 핸드폰으로 확인했습니다. 구독자 100만 247명. 조회수 7회로 시작했던 채널이 9개월 만에 100만 구독자.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날 밤 긴급 라이브 방송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100만. 동시 접속자 8만 명이 함께 축하했습니다. 채팅창은 축하 메시지로 폭발했습니다. 할아버지, 100만은 시작이에요. 200만 가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철수 씨는 라이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니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저처럼 유튜브를 하고 싶은 시니어분들을 무료로 교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 성공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댓글이 또 폭발했습니다. 신청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꼭 보내고 싶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라이브가 끝나고 철수 씨는 박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지영 씨 고맙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어줘서.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해요. 할아버지를 위해 못했던 일을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대단한 거 맞죠? 당신이 대단하지 내가 뭘 했다고. 아니야.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항상 믿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70세 100만 구독자 유튜버. 10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 1000명, 그들이 내게 준 것. 100만 구독자 돌파 후 2주. 시니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첫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모집 인원 30명. 신청자 2847명. 철수 씨는 신청서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67세, 퇴직 후 집에서 무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72세, 손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65세, 아내를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모든 신청서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수야, 이 사람들 다 받을 수는 없을까? 아버지, 30명도 벅찬데 3000명은 불가능해요. 그럼 1기는 30명으로 하고 2기, 3기를 계속 열자. 좋은 생각이에요. 첫 수업날. 강남 스튜디오에 30명의 시니어들이 모였습니다. 나이는 6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철수 씨는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0세 유튜버 이철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10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영상 찍는 것도 두려웠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만 구독자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철수 씨는 자신의 여정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첫 영상 조회수 7회의 좌절. 100개 영상을 올렸지만 구독자 89명의 절망.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여러분,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진심으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감정을. 12주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1주차 유튜브 기초와 채널 개설. 2주차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하기. 3주차 기본 편집 배우기. 4주차 썸네일과 제목 만들기. 12주차 첫 영상 업로드와 피드백. 처음에는 모두 서툴렀습니다. 이 버튼이 어디 있어요? 화면이 왜 안 나와요? 제가 말하는 게 녹음이 안 됐어요. 하지만 철수 씨와 민수 그리고 박지영 팀이 1대1로 도와줬습니다. 4주차쯤 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요리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릴 적 먹던 추억의 음식이라는 컨셉으로. 첫 영상 조회수 8,247회. 선생님, 제 영상이 8,000회나 나왔어요. 김 할머니는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68세 박철호 씨는 목공예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나무 이야기. 손으로 나무를 깎아 작은 조각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채널이었습니다. 첫 영상 조회수 1만 5,432회. 박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철수 씨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영희 할머니.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의 일상을 브이로그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첫 영상 조회수 12만 7,849회. 할머니 이거 바이럴 탔어요. 댓글에는 젊은 층의 반응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할머니께 위로받고 가요. 12주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 30명 전원이 자신의 채널을 만들고 최소 5개 이상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철수 씨는 한 명 한 명에게 수료증을 주며 악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크리에이터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72년 살면서 이렇게 재미있던 적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철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 안에 잃고 살 의미를 못 찾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무슨 영상 찍을까 하고요. 이영희 할머니는 철수 씨를 안아줬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철수 씨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바꾸신 겁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에요. 졸업식이 끝나고 박지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2기 신청자가 벌써 5,000명 넘었어요. 그럼 계속해야죠. 이분들 모두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철수 씨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코엑스에서 시니어 라이프 엑스포가 열리는데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규모가 컸습니다. 청중 1,000명. 시간 90분. 주제 70세 새로운 시작. 철수 씨는 긴장했습니다. 1,000명 앞에서 90분이나 이야기를 해. 민수가 격려했습니다. 아버지 100만 명이 아버지 영상을 봤어요. 1,00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실제로 앞에 있으면 다르잖아. 괜찮아요.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세요. 강연 당일. 코엑스 컨벤션 홀. 천석이 완전히 꽉 찼습니다. 나이대는 5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철수 씨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 철수 씨. 손이 떨렸습니다. 박지영이 물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긴장되세요? 응. 많이. 괜찮아요. 저 사람들은 선생님의 팬이에요. 적이 아니에요. 고맙다, 지영아.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특별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7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100만 유튜버 이철수 선생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철수 씨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1,000명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철수 씨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이철수입니다.
박수. 1년 전 이맘때 저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이 끝났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다시 일어선 순간들. 90분 동안 청중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철수 씨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도전하고 싶은 마음, 배우고 싶은 마음, 살아있고 싶은 마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을. 박수가 터졌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 1000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철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줄은 건물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명 한 명 악수하고 사인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65세에 퇴직하고 방황했는데 선생님 영상 보고 다시 공부 시작했어요. 지금 컴퓨터 자격증 준비 중입니다. 선생님, 제 어머니가 선생님 팬이세요. 오늘 함께 오고 싶었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대신 사인 받아가도 될까요? 선생님, 저도 유튜브 시작했어요. 구독자는 아직 200명밖에 안 되지만 포기 안 할 거예요. 3시간 동안 사인회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분이 다가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왼쪽이 마비됐죠. 철수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살기 싫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근데 선생님 영상을 봤어요. 70세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영상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영상 보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끝나지 않았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지금은 재활 치료받으면서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왼손은 안 되지만 오른손은 되거든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풍경화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제게 준 희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철수 씨는 그림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준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의 의미구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70세 이철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민수가 옆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맙다, 아들아.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뭔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는 거. 철수 씨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넌 좋은 아들이야. 여러분,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의 채널은 이제 150만 구독자를 넘어섰습니다. 시니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 10기까지 진행됐고 3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중 10명은 10만 구독자를 넘었고 5명은 5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시니어 유튜버들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요리 목공예, 정원 가꾸기 여행, 인생 조언. 다양한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는 그들의 멘토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철수 씨는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목 70세 유튜버 1년을 돌아보다. 민수가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응, 시작하자. 녹화 버튼이 켜졌습니다. 철수 씨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70세 철수입니다. 아니, 이제는 71세네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철수 씨는 지난 1년을 회상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 7회. 그중 5개는 제가 본 거였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깁니다. 그때 저는 100만 구독자를 꿈도 꾸지 못했으니까요. 철수 씨는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작의 용기입니다. 70세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영상 찍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한다고 하는 주변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죠.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이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철수 씨는 지난 1년 동안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매 걸릴까봐 두려워하던 67세 할아버지가 이제는 건강 유튜버로 활동하며 매일 운동하는 이야기. 남편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었던 72세 할머니가 요리 유튜버가 되어 손주들에게 자랑하는 이야기. 퇴직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65세 아저씨가 목공예 유튜버가 되어 제2의 인생을 사는 이야기.